안녕하세요. 매경인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어느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할 건지, 또는 그 한 구역 내에서는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할 건지 제가 이제 비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누구나 사업성이 좋은 이제 구역에서 매물 투자하기를 바라실 텐데요. 그게 이제 어떤 구역이 좋다, 나쁘다를 단정을 제가 짓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살펴봅니다. 우선은 이제 비례율이 높은 구간이 사업성이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역은 대지가 큰 단독주택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다가구 다중주택이 많고, 그 일반 분양에 비해서 조합원 분양 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물량이 많습니다. 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높은 경우가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 될 걸로 추정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구역들은 요거하고 반대로 비례율도 낮고 대지가 이제 작은 소형주택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연립,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이 밀집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이 높은 구역,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적고 또 주변에 아파트 시대도 좀 낮은 이런 구간이 이제 우리가 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좋은 구역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또 거기에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가 많고 대지가 큰 단독주택들은 나중에 이제 빌라 같은 거 지어서 분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래서 재개발의 반대가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속도가 늦고, 그런 경우에 그런 구역들은 추진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그런 습성을 기르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또 그런 구역은 이미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구역들은 대부분 조합원들이 찬성을 합니다. 재개발을 오히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사업 속도가 좀 빠를 것이고, 또 프리미엄이 기존에 좀 낮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규모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구역을 비교해서 이게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구역, 브랜드가 좋다든지 단지 규모가 크다든지, 또 입지가 교통이나 그 다음에 학교 주변 환경 이런 데가 좋은 이런 분양 아파트, 그 다음에 주변 아파트들의 시세가 높은 지역 이런 데 이제를 좀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제가 이제 요 삼성 4구역하고 중앙 1구역의 매물을 가지고 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우선 입지는 좀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KTX 역사가 있고, 요 하나가 이제 민자로 사업하는 구역, 주위 한성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선 트램역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호선 이제 우리 대전역 지하철도 여기 있고요. 또 BRT도 이렇게 지나가죠. 세종시까지 지금 가죠. 하여튼 입지는 좋은데 어쨌든 두 개 구역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 4구역은 대림 이편한 세상이고요. 중앙 1구역은 SK뷰입니다. 계략 계율을 보시면 삼성 4구역은 건설 세대수가 1350세대, 거기에 이제 84가 693세대, 99가 140세대가 들어오죠. 조합원은 한 350여 명, 현재 시행 단계는 사업시의 인가 승인 요청에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중앙 1구역은 건설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558세대, 84가 238세대, 99가 105세대, 조합원은 100여 명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비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구역을 비교하면 세대수는 이제 삼성 4구역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세대수는 99가 조합원에 비해서 삼성 4는 350명의 조합원인데 99가 140개 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99를 가진 사람들은 좀 분양이 어렵다고 보이지고요.
중앙 1구역은 조합원이 102명인데 거의 9구가 100개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84 이상 거의 조합원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는 다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계가 여기는 벌써 이제 사업시행 인가 요청이 끝나가지고 감정평가도 끝나고 통보했고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굉장히 빠르죠. 근데 그에 비해서 3, 4구역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 물건을 비교해 볼 텐데요. 삼성 4구역에 있는 거는 대지가 21평, 개별 공시지가가 7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이 이제 무허가 건물이 15평 있고요. 감정평가 이건 예상입니다. 제가 9천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매매 가격은 2억 3천, 그래서 프리미엄이 1억 4천. 중앙 1구역은 대지가 17평, 개별 공시가가 88만원 제곱미터당. 건물도 여기도 무허가가 10평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감정평가가 통보되었죠.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 2억 8천에 프리미엄이 1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차이가 이제 한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중앙 1구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 1구역은 이제 진행 단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지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삼성 4구역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평형, 이제 99를 원하든 84제곱미터를 원하든 평형 신청에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에 비해 이제 삼성 4구역은 투자 금액이 조금 적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낮은 프리미엄 4천만 나죠. 이런 프리미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사실 때는 어찌됐건 이제 중앙 1구역 하실지 삼성 4구역 하실지 이렇게 이제 그 구역이 좋아 보이는 구역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진행 단계가 한 1년 정도 빠른 걸 고려했을 때 프리미엄 차이가 적정한지 이렇게 고려하셔서 두 군데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1구역에 이제 두 개 물건을 한 구역 내에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입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의 두 개 물건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번 물건은 우선 이제 대지가 56평 크죠. 개별 공시 가격은 93만원 높습니다. 이건 나대지고요. 감정평가액 3억 3천 정도로 통보됐습니다. 매매가격 5억, 이때 프리미엄은 한 1억 7천 정도 붙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건은 대지가 17평, 건물이 10평 무허가입니다. 아까 요거는 이제 삼성 4구역하고 비교를 했던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이 1억 통보가 됐다고 했죠. 매매가 2억 8천이니까 프리미엄 1억 8천. 프리미엄 차이는 뭐 크게 없습니다.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금액이 이제 5억이고 여기는 2억 8천 거의 뭐 배 차이 나는데, 이 사업 기간 동안에 이자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이주비를 한 뭐 60, 70%씩 뭐 무이자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어떤 투자 금액 차이에 대한 이자를 좀 고려하시고 1천만 원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평수, 중앙 1구역은 어쨌든 아까 설명드렸듯이 9구든 84든 원하는 대로 거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평수, 분양 신청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 프리미엄의 차이가 이제 적정한지 평가를 해서 어떤 물건을 사실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 우리가 매매 가격 마이너스 감정평가액인데, 중앙 1구역은 이제 감정평가액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추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아까 삼성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정해야 되잖아요. 추정을 얼마나 좀 잘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이제 정확하게 산출되고, 같은 구역에서는 프리미엄이 적은 걸 사기를 원하실 테니까 감정평가액 예상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대전에 재개발 구역 내에서 감정평가 통보한 걸 이렇게 보니까, 토지는 이제 개별 공시가액의 한 130에서 200% 정도가 적용이 돼서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해 줄 때는 한 140%를 이제 평가해 줍니다. 140에서 15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평가를 해주고요. 근데 건물은 이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냐, 슬라브 좋냐, 뭐 아니면 스레트 좋냐, 벽돌 좋냐, 뭐
이런 거를 고려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식이 20년 됐냐, 뭐 25년 됐냐, 30년 됐냐, 이걸 고려하고, 그 다음에 유지 상태가 지금 살고 있어서 리모델링도 해서 깨끗한지 아니면 뭐 폐간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저는 건물 평당 단가를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최소는 한 6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뭐 1, 2년 밖에 안 됐다 그러면 건축비가 450만 원 정도까지 정도 되죠. 이 정도까지 고려해서 어쨌든 평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이나 빌라 등 공동주택은 주택 공시가격에 한 150에서 200% 정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감정평가 통보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160%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어쨌든 이제 재개발 구역 내에서 물건을 고르실 때는 우선은 뭐 마음에 드는 구역을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구역 내에서 매물은 자기 투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투자금액 차이에 대한 이자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